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 러닝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2024년 시작된 지가 20일 넘게 지났어요.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새해 인사 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요즘엔 이제 1월 말이 되면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딱 달리기를 시작한 지 2년이 돼요. 제가 살면서 특히 운동은 진득하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가 처음이에요. 뭔가 꾸준히 나름 성실하게 해왔어요. 오늘의 얘기의 주제는 40대에 달리기를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또 지속하는 방법. 어떻게 그 운동을 습관화를 시키고 또 지속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처럼 약간 예민하시거나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있거나 그다음에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40, 50대 지금 운동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작이에요. 달리기 하고 싶으신가요? 어디서 그런 생각과 하고 싶은 마음과 아이디어를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쉽고 즐겁기만 할 거라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좀 힘들어요. 특히 뭔가 새로운 일 자체를 시작한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의견을 묻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더라고요.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이거 어떨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당연히 힘들죠. 안 하던 운동을 하는데 어떤 답변이 나올까요?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는 달리기를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보통은 빨리 늙는다, 관절 나간다, 몸 다 망가진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조언들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나쁘기만 한 운동도 없고 좋기만 한 운동도 없어요. 내 몸에 맞는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서 한다면 몸을 움직이는 운동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을 수 있을까요? 달리기에서 건강해졌다는 사람도 많고 오히려 관절이 튼튼해졌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는 정말 정보가 많잖아요.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의 몸은 다 다르지만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들어보는 거죠. 달리기 부담 없이 시작하는 방법, 부상 없이 달리는 법, 초보 러너가 주의할 점, 이런 것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기사나 글들을 읽어보세요. 그 중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나랑 맞는 것 같은 것들을 모아서 읽어보시면 분명히 본인한테 맞는 달리기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려고 하는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랑 함께 뛸 것인가. 주변에 특히 여자분들 보면 운동과 소셜 활동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생각은 친구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난 후에 1시간 열심히 뛰고 이것을 한 주 3회 정도 반복을 한다. 이런 계획을 처음에 잡으실 수도 있어요.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운동 습관이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런 약속을 하면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 친구는 종종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거나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 일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서 달리기는 뒷전이 되고 좀 흐지부지 되기 마련이에요. 그로 인해서 본인의 의욕까지 이제 꺾이는 효과를 보게 되겠죠. 저도 학교 다닐 때까지는 친구들하고 항상 함께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주변에 친구 없으면 심심하고 우울하기까지 했었는데 나이가 들어보고 살다 보니까 진짜 좀 하고자 하는 일, 집중해야 될 때, 뭔가 몰입해야 될 때는 혼자 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왜냐면 다른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사람 만나고 약속 잡고 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다 내 에너지를 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원군이 필요하다면 그냥 로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러닝클럽 같은 데에 조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좀 체계가 잘 잡힌 곳.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나보다 경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체계적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초반에 에너지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최우선 순위로 올려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시간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운동에 한해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선순위가 아닌 걸까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우리가 살면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밥 챙겨주고 도시락 싸고 애들 여러 가지 챙기는 것들 정리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든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버려놓은 유튜브 같은 것들도 시간에 맞춰
맞춰서 해줘야 되고 할 일이 많거든요. 진짜 근근히 살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처럼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보면 항상 피곤해 하시고 아이들이 뭐 학교 가거나 뭐 어린이집 가거나 하면 그 시간에 쉬거나 집안일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는데 알던 미국인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 딸이 한두 살 사이였었는데 하루에 놀이방 같은 데를 3시간 다녔어요. 별로 길지 않잖아요. 그 3시간이라는 시간이. 근데 그 3시간을 보내고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운동을 하러 간대요. 그래서 요가를 하러 간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그 3시간 진짜 금방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안 쉬고 힘을 쓸어 간다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시간에 자기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 엄마들한테는 가장 확실하게 확보되는 나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그러니까 끌려다니면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보다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최우선으로 나를 위한, 나의 정신을 위한, 나의 몸을 위한 좀 능동적인 일을 하나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처음엔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뭐 체력도 올라가고 그 시간을 나한테 먼저 내어준다는 거. 이제 그 일을 끝내면 하루 종일 좀 기분이 좋아져서 다른 일도 잘 될 때도 상당히 많아요. 제 제안은 하루 중에 본인이 방해받을 확률이 가장 적은 시간을 찾아서 최우선으로 운동을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간 없어서 운동 못한다는 얘기는 할 수 없게 되겠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 가자마자. 왜냐면 가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아파서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자마자는 안 와요. 가장 확실한 시간에 운동을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누구든 달리기를 시작하면 목표가 생기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 또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를 하고 싶었어요. 동기부여를 스스로 주기 위해서 레이스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한 달 후에 10K 레이스, 한 10개월 후에 하프 마라톤, 그 다음에 1년 후에 풀 마라톤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동기부여를 했어요. 그냥 제 성격이 거기 가는 시간도 있고 또 돈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돼요. 초보니까 모르는 게 많잖아요.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을 팔로우하면서 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얼마나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특히 저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은 그 모든 거를 이렇게 숫자로 기록을 남기는 거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게 물론 장점도 있어요. 내가 이걸 한다라는 걸 이제 공표하는 거고 뭐 기록도 되고 다른 사람과 왠지 약속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하면 뭔가 민망할 것 같은 느낌 도 살짝 있어서 해왔던 것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상당히 장점인데 단점은 다른 사람하고 이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특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 컨디션이나 막 에너지가 있어서 운동을 나갈 수가 있는데 어쩔 때는 아이들이 아파서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다 낳은 후에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호르몬 같은 게 자주 속이 안 좋거든요. 뛰거나 이러면 속이 안 좋을 때도 되게 많고 조금만 배가 비었다고 생각되면 막 미식거리고 생리 주기에 굉장히 많이 호르몬 영향을 받고 그런 게 심해요. 어쩔 때는 화난단 말이에요. 나는 뭐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기로 했는데 너무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여유로워지셔야 돼요. 20대 싱글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뭐 직장 다니고 그런 것도 힘들죠. 그렇지만 아이가 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좀 멀리 바라보셔야 돼요. 남의 소셜미디어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이만큼 늘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이 운동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그리고 1, 2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기록이 막 느는 게 보여요. 근데 또 제자리 걸음인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기록이 또 제자리라고 해서 그게 성장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단지 숫자로 안 보일 뿐이지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매주 3번을 약속을 지켜서 뛴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밖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다 보면 아이가 아프면 뭐 밤에 잠을 충분히 못 잘 때도 있고 주말에 장거리 러닝을 하고 와서도 잘 못 쉴 때도 있어요. 주말이랑 휴가는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제 훈련에 영향을 미치지만 처음에는 짜증나고 이랬거든요.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 일이라고 받아들이면 좀 더 그냥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운동을 시작한 이유,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기 위해서 한 거고 즐겁기 위해서 한 거고 생활에 좀 좋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욕심을 좀 버리고 그냥 이제 꾸준히 한다의 의미를 두면서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달리기를 통해서 체력도 체력이지만 정신이 많이 강화가 됐고 또 동시에 유연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달리기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약속을 한 거는 최소 주 3회 러닝을 하는 거. 그래서 지금도 10km, 10km 하고 장거리 뛰고 이런 식으로는 꼭 약속을 지켜요. 그러니까 최소량을 정해놓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도 훈련은 컨디션에 따라서 포기할 수 있지만 내가 정해놓은 거리나 시간은 다 채운다. 이런 식으로 나름의 규율을 갖는 것? 그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러닝하는 거에 있어서 질적으로도 큰 성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사람 하는 일이 다 본인의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걸 감안하면 그렇게 서두를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멀리 바라보면서 열심히 계속 해보려고요. 달리기가 모든 사람을 위한 운동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에 좀 흥미가 생겨서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생각해보시고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